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 어이제입니다. 출발은 참 좋았는데 탄력이 좀 반납되면서 아쉽습니다. 5천 원 만에 열린 우리 시장, 3월은 조금 나았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출발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들 놓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 저희 시마론에서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3월의 첫날 저희와 함께 기분 좋게 공부 시작해 보시죠. 먼저 오늘 함께할 교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좀 보고 오죠. 탄력을 일부 반납하는 분위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데요. 수급의 변화도 나타나네요. 최희정 캐스터, 오전 대비 어떤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을까요? 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은 오랜만에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장 중에는 2%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다만 아쉬운 건 현재 구간에는 상승 탄력은 현저하게 둔화됐다는 점입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윗꼬리를 상당히 달았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0.7%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3,034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현재 구간에는 14조 원 넘어서고 있는데요. 돈봉통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오전장이 더 좋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갭상승 출발한 3021선에서 출발됐고요. 단 5분 만에 3091선까지 높아지기도 했고 이렇게 10시 구간에는 3096선까지의 고점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양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만 상승 탄력은 둔화됐고요. 현재 구간에는 0.7%대 상승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로 봤을 때는 303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는 양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담아갔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3,5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외국인은 2,9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홀로 팔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6,2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는 일제히 전 업종이 하락세를 나타냈다면 오늘장에는 상승 업종이 더 많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쪽부터 살펴보시면 기계업종이라고 하면 지난주 금요일장에 가장 크게 내리는 업종이었죠. 오늘장에는 반대로 가장 크게 오르는 업종인데요. 오늘장에는 이 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 쪽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험 쪽도 괜찮고 2차 전지 쪽 화학 업종이 1.8%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금융 쪽까지 좋습니다. 또 철강 금속 업종도 0.8%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힘을 점점 더 키워가는 하락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락 업종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장에는 운수 창고 업종이 가장 부진합니다. 이 안에 있는 항공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쿠팡 관련한 물류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비금속 광물 업종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지난주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장에는 차익 매물이 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정밀과 건설, 의약품 업종 순으로 하락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구간에는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은 둔화됐지만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IT 투톱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보합권, 약보합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전장에는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3%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구간에는 이 3%대 상승만큼은 둔화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0.9%대 상승에 8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더더욱 아쉽습니다. 장 중에는 6%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이 6%대 강세 흐름은 모두 반납된 상태고요. 보합권과 약보합권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14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LG화학이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흐름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힘 좋습니다. 장중에는 8%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은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은 둔화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7%대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89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는 1%대 상승 68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대차 볼 수 있겠는데요. 아이오닉 5에 대한 사전 예약률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호재가 있는데요. 중국 광저우에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건립을 본격화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로 인해서 연간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장중에는 5%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이 5%대 상승폭은 둔화된 모습이고 0.6%대 상승 23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 속에 현재 구간에는 홀로 1%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현재 구간에는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은 둔화됐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현대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장에는 현대차, 기아차의 낙수 효과를 받는 자동차 부품 쪽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현대 기아차의 판매 호조에 대한 영향이 컸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오닉 5에 대한 소식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유럽 법인에서는 사전 예약 결과가 기준 목표보다도 훨씬 더 높은 10,000명 이상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장 현대공업의 경우에는 상한가를 진입했고 현재 구간에는 상한가 조금 풀렸습니다. 27%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1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카시트를 제작하는 대원산업의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7,350원에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상한가는 풀렸지만 그래도 23%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7,000원 선은 지지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온시스템이라든지 현대위아의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은 둔화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11%대 급등 흐름, 2%대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현재 구간에는 상승 탄력은 둔화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윗골이 상당히 달았고요. 현재는 0.5%대 상승, 918선 지나가고 있고 거래대금은 다소 한산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9조 원가량 집계되고 있는데요. 분봉통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오전장 흐름이 더 좋았습니다. 출발만큼은 상승 출발 919선에서 출발됐고요. 출발한 지 단 10분 만에 오늘 936선까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점에 대한 부담감, 상승 탄력은 둔화되면서 현재 구간에는 918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담아갑니다. 현재 구간에는 38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관망세를 나타내다가 현재 구간에는 매도 우위 194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개인 함께 200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 역시나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 코스피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쪽이 강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쪽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장중에는 3%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외국인의 매도에 상승 탄력은 둔화됐고요. 되려 1% 넘어가는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16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 카카오게임즈의 경우에도 장중에는 2%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도에 되려 현재 구간에는 2%대 내림세고요. 5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오전장에는 일제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현재 구간에는 상승 탄력은 둔화됐습니다. 2세 경영에 대한 경영 본격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전장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현재 구간에는 상승 탄력은 둔화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약보합권, 셀트리온 제약도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종목은 꽤 괜찮습니다. 컨텐츠 쪽 펄어비스 1.7%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 100%대 무상 증자에 대한 소식을 전했었던 HLB 현재 구간에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은 둔화됐지만 그래도 3%대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71,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시젠도 2%대 강세 흐름, SK 머티리얼즈까지도 나란히 2%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CJ ENM 강보합권, 스튜디오 드래곤도 강보합권, 원익 IPS는 0.9%대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는 이렇게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SGA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도 계속해서 상한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1,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GA 솔루션즈의 경우에도 고점 대비 해서는 상승 탄력은 둔화됐지만 8%가량 오름세 1,40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JC현 시스템이라든지 갤럭시와 머니트리 역시나 고점 대비 해서는 상승 탄력은 둔화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는 상승률을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까지 점검해 봤고요. 다시 시마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급의 변화들도 많이 나타났네요. 외국인의 매수 탄력이 굉장히 좀 둔화되고 있고요. 환율은 1,124원까지 고점 터치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산하했던 연기금도 매도로 전환했다는 점 좀 체크해 보면서 오늘의 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2월 수출 지표가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수출 상당히 잘했습니다. 9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활짝 웃었는데요. 지난 11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넉 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세계 경기 회복 그리고 작년 2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몇몇 산업들이 좀 타격을 받았었는데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효자 수출 품목은 반도체와 자동차였는데요. 2월 수출의 이런 반도체 호조가 계속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오늘 관련 종목들의 탄력은 조금 둔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연결고리와 함께 업황 업데이트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점장님, 일단 디램 가격 상승세 내용도 좀 전해졌고요. 반도체와 관련된 소식은 여러 가지로 좋은 뉴스가 참 많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15만 원 돌파하면서 분위기 좋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에 좀 만족스럽지 못한 흐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굉장히 기분 나쁜 오늘 시장인 것 같아요. 왜 기분 나쁘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네.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하락세거든요. 아. 보통 이렇게 이유가 분명한 시장은 네. 그 이유 타당성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렇죠. 분명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안정화로 인해서 맞아요. 반등을 했었는데 네네. 우리도 반등을 해야 될 자리에서 오전에 반등을 했다가 갭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매물을 굉장히 많이 맞고 있는 건 네네. 아직 정확한 이유가 안 나왔죠. 보통 경험상 이런 분위기 매물이 지속되면 네. 이후에 이 약한 이유가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장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를 되돌림 현상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근시일 내에 그 약했던 이유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때가 이 수급적으로 바닥을 잡는 그 패턴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예. 그걸 뭐 제가 예상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분 나쁘다라는 이런 매물 표현을 드렸고요. 네. 그와 반대로 지금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그 전기,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가 자동차, 전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 반대로 전차에 대한 업황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P와 Q 둘 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 매출액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크게 P와 Q가 가장 그 대표적으로 그 분석할 수 있죠. 가격과 판매량.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나요? 지금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수출 데이터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예. 2월 수출 데이터가 작년 YOY 대비로 9.5% 증가를 했는데 이 YOY로 9.5% 증가했다는 것은 이 월간 기준으로 2월 기준으로 가장 최고치의 오. 수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늘었다는 거고요. 물량이 는 거와 플러스 가격 또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스팟 가격 또한 올라가고 있고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제공하는 이 가격이 바닥을 찍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스팟 가격이 올라가면 분명 고정 가격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그 중국 시장에서는 네. 제가 1월 달에도 그 이와 같은 데이터를 제시해 드렸는데 중국 시장에서 지금 이 현물 가격의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거든요.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시간이 지나면 고정 가격 그러니까 도매 가격으로 싸게 대량으로 살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급하게 지금 빨리 스팟 가격을 산다는 것은 스프레드가 네네. 벌어진다는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P와 Q가 동시에 늘어나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데 네.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실적 장세 이후에 역금융 장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저는
그 역금융 장세까지 벌써 들어섰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맞아요. 이 네. 내용은 지난주에 네, 이 지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지난주 또 VOD를 참고해 보시면 네,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역금융 장세는 주가가 하락하고 네, 또 네. 계속해서 이 PR 자체도 낮게 네, 지금 네. 해당되는 그런 장세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적 장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실적 장세도 겪지 않았고 예. 이런 유동성 장세보다 실적 장세가 더 긴 기간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실적 장세가 끝나고 돈을 회수한다라는 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이 펀더멘탈의 개선에 대해서 충분히 이머징 시장이 반영을 하지 못했다. 몇몇 우려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는 작은 호재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도 있고 네. 어떤 시장에서는 정말 작은 악재도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맞아요. 그런 시장이 있는데 네네. 작년과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악재도 무시하고 작은 호재에도 반응을 하는 맞아요. 주식을 쉽게 생각하면 다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런 장이었더라면 네.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예.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달 비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비싼 게 더 비싸질 수 있어. 비용 자체가 조달 비용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비싼 거를 따지지 않는 시장이었다면 네. 이제는 조달 비용 자체가 잠정비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얘는 비싼가 얘는 싼가 따져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고려할 게 많아지. 과거 같은 경우에는 불타기 장이었다면 이제는 따져봐야 될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 과정을 흡수해 나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정말 약한 이유를 찾자면 예. 약한 이유를 그래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약한 이유를 찾자라면 네. 하이닉스는 이미 신고가를 갔고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가지 못했던 이유는 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을 물론 내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1분기 예상되는 실적에서 D램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좋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같은 쪽. 경우에는 좋습니다. 네. 하지만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적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IM 사업부가 생각보다 부진합니다. 스마트폰. 네네. 먼저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이유가 이미 풀캐파, 예. 이미 풀캡하고 예. 저가 수주, 그러니까 MS를 늘리기 위한 어느 정도의 저가 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성장통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는 향후에 캐파가 늘어나고 캐파에 맞춰서 가동률이 함께 왜냐하면 지금 오버부킹 된 상황에서 가동률이 풀캐파인데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캐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와 같은 이 파운드리의 적자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해결해질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IM 사업부 같은 경우에 S21이 너무 흥행이 부진했습니다. 이게 S21의 흥행 부진 플러스 네. 너무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너무 좋기 때문에 IM 사업부와 부진이 가져온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너무 좋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어허. 이유가 뭐냐면 네네. 지금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 반도체도 부족하고 파운드리 자체 부족하고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이 메인 AP 생산량 자체도 차질이 든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예. 이 말은 핸드셋 하나를 만드는데 AP도 들어갈 거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텐데 네. 몇몇 제품 하나 때문에 자동차가 쉽게 안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금 몇몇 제품 때문에 이 모바일의 출하량이 줄어들면 네. 당연히 그 모바일에 들어가는 메모리, D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에도 생각했던 것보다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좋아서 너무 풀캡하기 때문에 몇몇 제품들이 안 만들어지고 이 몇몇 제품들 때문에 메모리의 수요가 안 좋아지는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데 굳이 제가 이 부진한 이유를 찾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러한 이유는 사실 시간을 두고 충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팔아야 돼. 라는 뷰는 아니고요. 예. 굳이 찾자라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진할 수는 있지만 결국 시간을 두고 해결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네.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채권 금리 급등 이후에 네.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 우리나라라는 위험 자산을 조금 회피하는 성향이 큰 것 같고요. 네. 몇 가지 더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찾다 보면 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한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을 안정시키려는 그런 정책들을 몇몇 가지 펼치고 있고 예. 그리고 오늘
저희 그 여의도 증권가를 통해서 네. 법인세와 그리고 소득세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런 제스처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네.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노이즈 자체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굳이 지금 이 업황에서는 찾기 힘듭니다. 다만 매크로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노이즈가 있는데 이런 노이즈가 확실하게 안 나오고 있지만 노이즈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네. 그때는 정말 진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 부진한 건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체크하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여기서 굳이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우리가 하방 위험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를 잠재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파운드리 관련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파운드리와 관련돼서는 점유율을 늘리고 여기에서 강자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게다가 매크로적인 이유들이 지금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해서 풀베팅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다 좀 힘들어야 되는 건 아니야라는 그렇죠. 생각도 하게 네. 돼요. 하지만 뭐 TSMC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같은 뭐 미국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하이닉스보다도 굉장히 또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K 반도체 부진은 그러면 여기에서 더 밀리게 되는 건 아닐까? 부진은 계속될까라는 답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억울해요. 어제 시장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 신고가를 냈고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연일 상승세 보이고 있고 상당히 좋죠. 관련된 메모리뿐만 아니라 뭐 비메모리들 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몇몇 반도체 강세 구간에서는 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던 근본적인 원인을 이후에 살펴보면 네. 업황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장 큰 건 환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크로적인, 네.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나 뭐 램리서치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뭐 TSMC한테 장비를 납품하는데 네. 그들도 똑같이 우리나라 업체한테 납품을 하고 그들도 실적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납품을 하고 실적이 늘어나는데 그들만큼 밸류를 못 받고 그들만큼 주가를 못 가요. 네.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환율이 가장 큰 면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고 굳이 이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현미경으로 본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서 메모리도 있고 뭐 비메모리도 있는데 비메모리 쪽 중에서 지금 이 팹립스 업체들이 그렇게 지금 좋은 편이 아니에요. 아. 팹립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은 높은데 그들은 안 좋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좋은데 네. 팹립스가 안 좋은 걸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이 우려를 받고 있거든요. 예. 왜 지금 팹립스 업체들이 안 좋냐면 네.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뭐 현대차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다들 뭐 몇몇 뭐 전문가라는 분들, 기자라는 분들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요. 차량용 반도체 솔직히, 네. 관련주를 사셔야 돼요.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는 정말 커질 거예요. 뭐 이런 맞아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언뜻 이 기사만 보고 이 내용만 보면 네. 차량용 반도체가 정말 뛰어난 반도체고 이게 정말 쇼티지가 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쇼티지가 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들기 어려운 반도체가 아니라 굉장히 만들기가 쉬운 반도체입니다. 아.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 나눠보면 이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차량용 반도체를 10개를 주문하던 이런 업체들이 우리 코로나가 터지고 생각보다 내수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10개 주문하는 게 아니라 6개만 주문하는 기존보다 확 네, 줄였다는 네, 거예요? 이렇게 주문하니까 네. 알았어. 그럼 파운드리 업체들도 이 주문량이 줄어드니까 줄어든 대신 이 나머지 물량들에 대해서 기존에 안 주던 뭐 CIS나 뭐 DDI나 이런 쪽으로 줬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이 자동차 판매량의 턴어라운드가 빨라지고 신차 회복이. 자동차가 커졌는데 야 우리 이제 반도체 그 차량용 반도체 필요해라고 하는데 우리 이미 풀캡한데 그쵸. 어쩌지? 근데 파운드리 업체 입장에서 굳이 비싼 그 선단 이 12인치 웨이퍼를 만드는 비싼 반도체를 만들면 좋지 굳이 싼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쇼티지는 지속되거든요.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은 얼마나 작은 웨이퍼의 선단 공정을 쓰느냐가 그 난이도인데 네.
핸드폰 같은 CPU나 AP는 모바일이죠. 작게 만들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기술이지만 예.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말 손톱만큼 작게 만들 나노의 기술이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그냥 이것만 반도체 쇼티지 이것만으로 야 이거 자동차 쇼티지 나기 때문에 이것만 봐야 돼. 이거 앞으로 주도주야. 이거는 아. 정말 하나만 알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지금 네. 팹립스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예. 반도체 쇼티, 이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가 나고 있으니까 이 물량을 굳이 줄 필요 없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야, 왜 부족해? 이 자동차에도 줘. 이렇게 돼버리면 기존에 이 만들어야 되는 비싼 파운드리 말고 그 자동차 반도체에도 줘야 되기 때문에 마진이 팹립스 적은, 업체 네. 입장에서는 네. 자기가 파운드를 가진 것도 아닌데 팹립스 입장에서는 마진이 적은 쪽에 자기 물량을 뺏길 수밖에 없는데 예. 자기 물량도 팹립스 입장에서는 만들면 만들수록 좋습니다. 네. 근데 자기 물량도 뺏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내에서 그 이쪽 그 팹립스 업체들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그걸 우리나라로 접목을 시켜서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야 되면 기존에 우리 뭐 모바일이나 서버나 PC나 디스플레이나 이쪽으로 날아갔던 게 CIS나 이런 네. 나갔던 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 이 또한 그냥 주가가 안 좋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네. 말이지 네. 이를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 없고 아. 몇몇 분들이 야 그럼 우리 차량용 반도체 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차량용 반도체는 흔하디 흔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네, 물론 앞으로 전기차가 생기면 늘어나겠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 장밋빛 뉴스를 주지 마시라는 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K 반도체 부진의 경우에는 후발적으로 뉴스가 나오더라도 매크로적일 확률이 높고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의 오해가 있다면 업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이것은 마진이 적기 때문에 캐파 자체를 줄였던 것이고 여러 가지 뒤에 좀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이 때문에 쇼티지가 발생하는 것이지 장밋빛 전망만으로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핵심이 될 거라는 기대는 좀 버리고 원래 좋았던 쪽으로 우리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전략으로 접목시킨다면 결국은 그러면 지금 주가의 하락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전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IM은 또 계속 걸리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포함해서 IT 쪽의 전략을 좀 총 결론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론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이거는 지나갈 노이즈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작은 노이즈가 이 큰 흐름을 막아내지 못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못 사신 분들,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 반대로 결국 사이클입니다. 이 디램 사이클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 그리고 안전 자산도 사이클이거든요. 결국은 또 위험 자산 쪽으로 사이클이 돌아올 텐데 그때 되면 또 작은 호재로 작은 뉴스로 크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램 사이클이 꺾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스팟 가격이 올라가서 고정 가격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네. 고정 가격이 올라가고 나서 기업 실적들이 정말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데 아직 그 초입 구간에도 안 들어섰기 때문에 네. 이 절대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네. 그렇다면 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탑픽을 꼽자라면은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오. 꼽겠고요. 결국 이 IM이나 이런 그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네. 시간의 문제인 거고 네.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IM을 바라본 과거의 모바일 그 스마트폰 사이클이 있었고 네. 반도체를 바라본 사이클이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이미 갔다라는 것은 반도체를 바라보는 사이클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뚫었지만 이 업사이드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탑픽이다 보고 제가 작년 10월, 11월, 12월까지는 네.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더 크게 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적중했었는데 네네. 이제는 삼성전자 우선주보다는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주로. 네. 삼성전자랑 작년에 그 이 소부장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네. 소부장보다는 더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탑픽이 삼성전자고 네. 작년 말까지 삼성전자를 바라봤던 시각이 지수 대형주에 대한 플레이였다라면 네.
지금부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의미 있게 올라간다 시작하면 네. 이제는 삼성전자를 지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는 더 파괴력 있게 올라가거든요. 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살 때 지수로 사는 거면 시가총액 비중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아웃퍼폼 시키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 정말 반도체 픽으로 꼽아서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사기 때문에 이를 못 쫓아가는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추종 자금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했던 그런 상승은 외국인들이 지수로 삼성전자를 볼 때가 아니라 반도체로 볼 때였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사야 네.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네. 고정거래 가격이 본격적으로 간대가기 이전에가 제대로 담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삼성전자네요. 2월 반도체 수출 호조. 계속되는 이런 움직임에도 주가에는 이런 호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삼전피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을 반영할 주가를 기대하자라는 전략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의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자동차입니다. 국내 최다 예약 판매 아이오닉 5.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완판됐다라는 뉴스 오늘 보셨죠?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아이오닉 5 진짜 일을 냈네요. 사전 계약 당일부터 진짜 완판되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데 일단은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수치적으로 좀 조사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박수 쳐주고 싶은 성과인데요. 이미 우리나라 그 사전 예약에서도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해 그런 그 네. 놀라운 테슬라 네. 연간 판매를 넘었다. 그렇죠. 네. 그런 걸 보여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뭐 최근에 차를 구매해 보신 분들은 그냥 현대차나 뭐 기아차 매장 가서 뭐 5만 원, 10만 원만 내면 이 예약이 되거든요. 아. 계약서까지 나오기 때문에 예. 이런 우리나라의 그런 수치보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 아마 130만 원, 100만 원 이상 지불을 해야 선입금을 해야지만 예약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수치의 객관화를 따져본다라면 뭐 유럽 시장에 지금 그 사전 예약 가능한 물량 자체가 만대로 한정적이다 보니 경쟁률이 높게 나온 건 있겠지만 저는 이 테슬라의 흥행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가 과거의 전기차는 이 정부의 지원, 환경을 위한 지원 때문에 네. 이 메리트가 늘어나는 있었죠. 거라면 네. 이제는 소비자들이 정말 찾고 있구나. 아. 정부의 보조금 때문이 아닌 환경 때문이 아닌 소비자의 니즈가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정말 타고 싶은 차라는 걸 보여줬다. 네. 아이오닉 5의 성공라기보다는 물론 아이오닉 5의 성공이죠. 이거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전기차 그리고 현대차의 EGMP에 대한 성공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혹시 지점장님도 계약하셨나요? 예약하신 저는 거 아니세요? 아직은 안 했고요. 탈 계획은 있으시고요. 저도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뭐 사실 그 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지금 차를 산다면 예. 지금 차를 산다면 아니면 와이프한테 차를 사준다라면 분명 저는 아이오닉 5가 아닌 전용 그 전기차 플랫폼을 가진 차로 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BMW나 벤츠가 지금 전기차로 가고 있지만 전용 플랫폼이 아직 아니거든요. 전용 플랫폼과 전용 플랫폼이 아닌 경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내연기관 플랫폼에 단순히 배터리만 채워 넣는 네. 거랑 네. 이 배터리를 최적화시킬 공간을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전기차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한다는 거거든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 외부는 외부는 중형 SUV급이지만 내부 같은 경우에는 대형 SUV가 맞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네. 지금 플랫폼을 극대화시킨 거고 네. 플랫폼의 1세대인데 앞으로 2세대, 3세대 충분히 나올 텐데 네. 1세대에 이만큼 흥행은 앞으로 2세대, 3세대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를 가져볼 만한 때다. 네, 그럼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지점장님도 잠재적인 또 소비자가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아까 그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미국의 GM 공장도 이 때문에 셧다운되는 일도 네, 있었고 미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여러 차례 들렸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여기 좀 맞추지 못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들게 되는데 자동차 완성차와 관련돼서 이와 관련된 부품 업체들까지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도 짚고 갈게요. 네. 뭐 이렇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죠. 이 수요 공급이 예상했던 것만큼 착착착착 잘 맞아지면 네. 쇼티지도 안 날 거고요. 가격 상승도 없을 거고 가격 하락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변곡점, 저점과 고점의 이 변곡점,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이런 변곡점은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유가, 화학 제품, 철강, 뭐 주택, 뭐 과거에 뭐 몇몇 이런 부품들은 항상 이런 사이클이 있었는데 네. 그 사이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떠들고 우려를 할 때가 과하게 공급량을 늘리면서 그때부터는 악재가 악재로서의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요. 예. 뭐 일각에서는 2분기에 정상화될 거다, 1분기에 뭐 3분기에 정상화될 거다. 네.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2분기든 3분기든 정상화된다면 주가는 그에 비해서 빨리 반영할 거기 때문에 네. 주가적인 차원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고 마치 우리 그 작년 코로나 초기 때 그 마스크 네. 부족과 똑같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는 더 이상 그 주가 차원에서 이 몇몇 제품들이 없어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자동차를 못 만들어서 이런 흥행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못 내는 거 아닌가? 네. 라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건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 심리 자체가 신차에 대한 심리 자체가 내가 타고 싶고 내가 사전 예약을 해서라도 구매를 하고 싶은데 네. 내가 원하는 시간보다 빨리 못 가지면 프리미엄이 붙는 게 이 소비자 심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전혀 이 주가적인 차원에 걱정할 필요 없고 부품업체 입장에서도 완성차가 생각보다 안 나가고 그 생산 차질이 빚는데 우리 부품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네. 네. 몇몇 이 전장에 해당하는 그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고의 리스타킹을 더욱더 촉발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악재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하락을 한다라면 저는 그건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완성차 그리고 부품 업체 모두 다 크게 영향받을 내용 아니다. 주가는 원상복귀될 거다. 그러면은 관련주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애플카 악재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가 또 많이 흔들렸었는데 애플카를 뛰어넘고 아이오닉 5의 흥행을 보여줬다. 이런 뉴스 보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룹주 포함해서 오늘 관련해서 오르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다 같이 좀 들썩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라인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오늘 시장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시장 크게 첫 번째 반도체는 삼성전자를 사자였고요. 네. 두 번째는 현대차를 사자는 거고 이번 시장 만약 뭐 내일 꺾여서 뭐 하락 장세로 갈지도 모르죠. 누구도 예상 못하지만 이번 시장이 계속 실적 장세 상승 사이클로 이어진다고 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포트폴리오에 깔고 가야 될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이 애플 뭐 이런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 YOY로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증가가 되고 네.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증가되는 섹터가 이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 실적 EPS가 YOY로 2년 이렇게 자동차와 반도체가 함께 늘어난 사이클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차화정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재미없었고요. 그렇죠. 삼성전자 IM으로 좋았어 자동차가 좋았을 때는 있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가 함께 주가가 아니라 EPS가 이렇게 좋아지는 때는 그래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깔고 가야 될 때고 예. 우리나라의 탑인 전자의 EPS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늘어나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 늘어나는데 네. 시장이 과연 이 실적이 깨질까? 이런 실적 장세가 깨질까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예. 지금 중요한 건 현대차, 기아차의 EPS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더블 이상 늘어날 거 예상되고 있죠. 네. EPS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 주가는
결국 EPS랑 동행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EPS도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EPS보다 더 멀티플을 주기 시작했어요. 예. 한 번도 그 현대차한테 EPS만으로 이 멀티플을 할증해서 준 적이 없었는데 작년 말부터 할증해서 줬거든요. 네네. 이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현상인데 테슬라에 의한 영향이 있었죠. 테슬라가 멀티플을 50배씩 네. 주기 때문에 왜 테슬라만 줘야 되고 우리 현대차는 줄 필요가 없느냐. 그 논란은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애플에 대한 협력 이슈로 왔는데 예, 맞아요. 저는 애플이랑 현대차랑 애플이랑 기아차 하는 이슈 이거 전혀 안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결국은 이 EGMP가 늘어나고 전기차의 매출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애플도 누구랑은 이 짝을 지어야 되는 거고 EPS도 늘어나고 매출 비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면 네. 당연히 멀티플도 더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대차는 이 부품 업체들보다 저는 아웃퍼폼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고 있고 아.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품 업체를 보자라면 저는 그중에 큰 것들 뭐 위아라든가 만도라는 있겠지만 네. 그중에 EPS와 멀티플 함께 늘어나는 한국 단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엣지를 줘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결국 가려고 하는 방향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네. 이 자율주행의 완성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5G가 포커스였다면 이제 저궤도 위성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예. 지금 조용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해 봐야 할 기회다. 삼성전자, 현대차 저궤도 위성으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까지 팁을 주시면서 두 번째 전략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났네요. 오늘 강의 열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주식시마론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마무리 전략은 클로징벨에서 또 이어가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찾아올게요.